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0일, 이제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2장, 국세 중에 두 번째 단원, 소득세 중에 종합소득세 있죠. 그 부분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업의 소득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보실까요? 자,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세 그러면 첫 번째 소득세 총론 개념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2절에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과 부동산 관련해서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시험에서 임대업의 소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부동산 임대, 상가 임대나 주택 임대 사업이 있죠. 그 중에 주택 임대를 중점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하나씩 점검해 보죠. 여러분 소득세 개념 특징부터 순서를 좀 바꿔서 강의 노트 순서를 좀 바꿔서 여러분 강의 노트 하다 보면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강의할 때 생략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생략하느냐? 다음 단원에서 다음 과정에서 또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왜 순서대로 안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강의에 따라서 생략하고 심화 과정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검하시고요. 그러면 소득세 첫 번째 특징 개인별로 과세 이 얘기는 부부라도 소득이 있다고 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소득은 남편 앞으로 부인 소득은 부인 앞으로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인세 그죠? 소득이 있는 자별로 따로따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법에는 열거주의라고 해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과세하는 거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도 있고요. 분리과세도 있어요. 분류. 그래서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이 있는 거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종합소득 1번이 있어도 거기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하라. 분류를 해서 따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요. 소득세법의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양도소득세만큼은 비례세율도 있습니다.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이면 주택 같은 경우 70%, 1년 보유했다 그러면 60%, 2년 보유했으면 6에서 45%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라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소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으로 되어 있죠. 물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소득세법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이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첫 번째, 자, 누가 개인 그랬어요. 개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고 법인은 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이때 개인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발생한 소득이죠. 그래서 개인이 일정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소득이 뭐예요? 벌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럼 소득세법의 소득은 열거주의에 따라서 8가지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금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받죠. 배당소득. 그리고 임대사업자든 아니면 유통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개인 사업으로 인해서 돈 버는 거 사업소득이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고용계약직이라고 근로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소득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자주 발생하지 않죠. 퇴직소득 왜 1년 이상 근무해야 나오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 중에서 지속적으로 성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 6가지 소득이 있죠. 요 6가지는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 이렇게 얘기해서 6가지든 5가지든 3가지든 이건 종합소득세로 부과가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 퇴직소득은 자주 발생할 수 없으니까 종합소득이 있어도 여기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서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고 부동산을 어쩌다 팔았어요. 그래서 발생한 양도소득도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말고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과세한다. 뭘로? 양도소득세로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에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인 중에서는 부동산세법이니까 여기서 세 번째 사업소득 있죠. 요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있어요. 어떤 거?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업이 있어요. 기존 부동산 사다가 팔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고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 임대업의 소득이 있고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하면 주택을 신축을 해서 판매하는 업이죠.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또 이 8가지 소득 중에서 양도소득 있죠. 이 양도소득은 6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법의 임대업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임대업에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당연히 개인이죠. 납세의무자는 개인소득이에요. 그래서 자 과세 기간 그러면 첫 번째 원칙이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쳐서 소득세 부과합니다. 근데 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럴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럴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원칙 알아야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때 납세 의무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틀려요.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자,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머무르는 장소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를 거소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소득세법의 거주자로 봅니다. 그럼 순수한 외국인은 비거주자죠. 예, 이렇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구분을 하고 그럼 납세지 어디에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소득세는 신고 납부인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거주자는 당연히 주소지 또는 거소지, 머무르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그럼 비거주자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겠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과세기간 있잖아요. 과세기간 매년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간에 사업하다가 폐업했어도 기간은 똑같아요. 사업을 5월 달에 시작했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5월 1일 그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죠? 중간에 사업을 하든 폐업을 하든 소득세법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 납세 의무, 거주자는 범위가 어디까지 납세 의무를 지느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버는 거 외국에서 버는 것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한 주간 시작되는 여러분, 오늘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갑니다. 힘들지만 힘내시고 다 같이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예,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